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2024년에 한번 뵀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이렇게 또 비대면 상담 요청하신 거 보니까 제가 CT를 봤는데 사실 예전하고 크게 변화된 모습은 아닌데 턱에 보톡스 맞던 게 없어져서 이쪽이 조금 커진 느낌은 조금 있었어요. 일단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를 볼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먼저 하는데 요 사각턱 사이 거리를 재거든요. 지금 요 거리를 재보면 지금 101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95mm고 남자가 102mm니까 거의 좌우 폭은 남자 정도의 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너비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137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126mm고 남자가 135mm인데 광대의 경우는 남자보다도 넓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보는데요. 두상 너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153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43mm고 남자가 148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보다도 더 큰 두상을 갖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턱을 제외하고는 남자보다도 큰 좌우 폭을 갖고 계셔서 턱만 조금 폭이 좁을 뿐, 근데 여자 기준으로는 넓은 거고요. 얼굴이 좌우로 굉장히 넓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이 점에서 턱 끝까지 이 길이를 봐요. 이렇게 측정해보면 122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118mm고요. 남자가 125mm, 6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얼굴은 또 남자 기준으로 보면 짧고 여자 기준으로 보면 긴 거죠. 근데 좌우로 넓은 게 워낙에 1cm씩 넓다 보니까 길이가 조금 긴 거는 4mm, 5mm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넓은 게 지배하고 두상과 광대가 워낙에 넓은데 턱은 좁은 편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역삼각형의 이런 짧은 느낌이 드는 얼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모습도 그런 모습입니다. 요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코앞 가시까지 보는데요. 요건 중안면부를 보는 거예요. 중안면부는 지금 51mm 정도 측정이 되죠.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중안면부가 52, 3mm 되니까 중안면부가 또 짧아요. 중안면부가 여기가 짧고 이게 넓으니까 얼굴이 더 넓어 보이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앞 가시에서 턱 끝까지 이건 하안면부를 보는 건데요. 이게 70mm 정도 돼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70mm고 여자가 66mm니까 또 하안면부는 긴 편이죠. 그나마 하안면부가 길어서 조금은 이렇게 갸름한 느낌이 조금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 큰 얼굴이면은 틀림이 없고 고개를 들어서 보면은 아까 본 모습에서도 요 길이 납작한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서양 애들은 이런 느낌의 두상을 갖고 있는데 동양 사람들은 그냥 둥그런 느낌인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약간 넓은 이런 둥그런 느낌이 있어서 얼굴이 많이 납작하고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사각턱을 보는데 보통 귓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여자 얼굴 작으면 1cm, 크면 1.5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2cm 조금 안 되게 있어서 잘라줄 게 요거 조금밖에 없어요. 요것만 보면은 굳이 사각턱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 모습에서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좀 볼록한 게 보이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침샘 영역이고 이 부분이 교근 영역인데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톡스를 맞을 생각이다 라고 한다면 영구적인 보톡스 효과를 누린다 하면은 요 정도 잘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실제 모습에서 요 부분이 조금 이렇게 갸름해지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나 보톡스 맞기 싫어 그냥 수술하고 보톡스 안 맞을래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정도 효과를 보기를 원한다? 그럼 이 정도 자르는 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으면 무턱이에요. 턱이 조금 앞으로 나가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잘라주고 이 부분 턱을 조금 앞으로 빼서 한 6mm 정도 빠져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 여기를 턱을 잘라서 전진을 해서 만약에 5, 6mm를 이렇게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 부분 비는 게 아주 환자분을 괴롭힐 거예요. 지금 볼살도 많아서 이런 식으로 턱 끝이 될 거거든요. 그럼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라는 거에 전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진술을 하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하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 볼살이 많은 경우에
전진술을 하게 되면 지금도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이 더 심해집니다. 오히려 조금 욕심을 낸다면 코끝을 조금 더 이렇게 높여서 입체감을 조금 주면 전진량도 조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살짝 이런 부분만 조금만 앞으로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5도에서 약간 정면 쪽으로 틀어서 보면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볼살도 많고 해서 45도 광대 거의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관자놀이가 꺼져 있고 이 부분 튀어나오고 이 부분 꺼져 있으면 역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역광대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정면에서 보면 여기가 튀어나온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흔히들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광대가 이렇게 있으면 광대 수술하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런 얼굴 라인을 갖고 있는데 광대를 줄이게 되면 여기만 줄어요. 그럼 땅콩 됐다고 여기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광대 수술하고 얼굴이 땅콩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는 광대 수술을 권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없습니다. 콧대 높이는 괜찮은데 코끝이 너무 동그랗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여기를 세워주는 거, 높여주는 건 괜찮고, 그게 된다면 눈 밑에 지방 펼치면서 이 중안면부 꺼진 거 이런 부분 조금 보완하고 턱 무턱인 거 조금 해결하고 이 부분 조금 볼륨 주고 이 부분 조금 줄어들게 턱 조금 잘라주고, 이게 지금 환자분한테 얻을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제 비대칭 얘기인데요. 눈 아랫뼈 기준으로 수평선 그리고요.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치아 중심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잘 맞는 편이에요. 살짝 여기서 틀어지는 느낌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입도 살짝 여기가 올라가 보이죠. 약간 이런 비대칭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이 정도에서 무슨 양악까지 권할 정도는 아니고, 실제 옆모습에서 보면 왼쪽이 조금 내려온 모습이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보면 살짝 이런 차이가 나지만 이 비대칭은 그냥 무시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개 든 모습에서 보면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보이는데, 얼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수직선 그리고 턱 관절이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 그리면 이쪽이 살짝 뜨는 약간의 이런 비대칭은 보이지만 이 정도는 무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광대 있는 데서 이렇게 수직선 이렇게 그어보면 두상 비대칭이 조금은 보여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두상은 조금 덜 튀어나와 있고요. 왼쪽 두상이 좀 더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런 형태의 비대칭이 조금은 있어서 이쪽이 조금 더 넓어 보이고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 비대칭은 그냥 좀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자분 불만사항 보면 넓고 납작한 게 싫다. 어쩔 수 없습니다. 큰 게 넓고 납작한 게 어느 정도면은 어떻게 수술로 살짝 눈가림을 하겠는데, 지금 정도면 구조적으로 여자 평균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얼굴 두상이 얼마나 큰 편인지 남자보다 큽니다. 아까 숫자 보여드렸죠? 윤곽 효과가 클 수 있나요? 아니요, 크지 않습니다. 윤곽 3종, 2종, 1종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광대 수술하지 마세요. 도움 안 돼요. 턱이 조금 무턱인 게 있지만 그래도 얼굴이 통통하니 귀여운 느낌은 있어서 턱 전진하는 것도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턱을 전진술을 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긴 곡선 이런 거 하면 볼처짐으로 완전히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라. 제가 2024년에도 긴 곡선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을 아주 많이 빼도 환자분은 안 돼요. 귀적을 넣었는데도 팔자 입툭튀가 있다. 무턱이어서 그렇습니다. 무턱을 해결하면 그 느낌은 좋아지고, 팔자가 지금 많이 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거는 여기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무턱에서 찾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워서 이마거상 생각 중인데 어떤가요?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금 정도면 쌍꺼풀 라인만 새로 하시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나은 모습이지 이마거상까지 해서 얻을 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쌍꺼풀 라인도 절개 라인이 이렇게 막 보일 정도로 풀려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마거상하면 이 쌍꺼풀을 정말 보기 싫어지거든요. 그럼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마거상보다는 쌍꺼풀 다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쌍수 후 1년이 지나도 아줌마 같아서 다시 하지 않는데요. 피부가 두꺼워서 그런가요? 원인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봐서는 쌍꺼풀 라인이 거의 안 잡히고 너무 작은 쌍꺼풀을 만들려고 애쓰다 보니까 쌍꺼풀이 다 풀려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중국 코성형이 매부리 코성형으로 미감이 좋다며 유행인데 하고 싶다 하셨는데 환자분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얼굴이 너무 넓어서 자연스럽고 귀엽게 가셔야지 그렇게 선이 굵은 코를 한다는 거는 따로 놀아요. 쉽게 말하면 한복 입고서 넥타이 매는 격인데 이렇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시나 링고 뭐 이사하라 가토미 같은 모양으로 높이고 싶은데 지금 더 높여도 집게코처럼 인위적이진 않을까요? 그렇게 돼요. 어울리지 않고 따로 놀 것 같아요.
무턱, 이중턱은 지방흡입과 두꺼비목 수중에 뭐가 나을까요? 무턱을 해결하지 않고 이중턱을 뭐 지방흡입하고 뭐 두꺼비목을 해서 근육무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은 좀 내려놓으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차라리 지금이 더 그냥 순하고 예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턱이 조금 스트레스라면 그거는 해결을 하고 싶지만 그 외에 자꾸 여기서 과한 수술이 들어가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연스럽고 귀여운 이미지 이런 느낌이 사라져서 고급지지 못한 얼굴이 될 것 같고 어울리지 않는 얼굴이 될 것 같아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줄기세포 가슴 성형이 생착이 70% 이상이라는데 진짜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50cc를 넣어서 40cc가 남았다. 가능합니다. 근데 200cc를 넣어서 70%가 남으면 140cc가 남았다.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얼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많이 넣어서 가슴을 크게 만든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조금 뭐 한 컵 미만에서 변화가 생기지 그 이상을 변화를 바란다면 지방 이식은 가슴에 부작용만 만들게 됩니다. 이건 역사예요.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지방 이식을 해왔지만 지방 이식으로 뭐 가슴을 2컵 이상 크게 한다? 불가능합니다. 한 컵도 힘들어요. 부작용이 꽤나 있습니다. 지금 환자분한테 제가 저번에 적어드린 거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는데 이거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주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진짜 싫은 거, 원하는 거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희망사항 보면 수술 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요. 중안면부 함몰 보완하고 싶다. 중안면부 함몰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있기는 한데 코가 지금 코에서는 할 수 없고요. 턱 라인 또렷하게 하고 싶다. 얼굴이 커집니다. 남상됩니다. 절대 이거는 지금 환자분 얼굴에 어울리진 않고 오히려 무턱 정도만 해결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볼페임 없애고 싶다. 근육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턱 사각턱 조금 잘라주면 보톡스 맞은 효과 때문에 볼페임이 좀 덜 할 거고요. 수술 일주일 후에 일상생활 복귀하고 싶다. 세상에 이런 수술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수술이 어느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데 이 일상이라는 말이 환자분마다 너무나 차이가 심하죠. 어떤 사람은 남이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바라고 어떤 사람은 코피 흘리고 그래도 밥 먹고 말자라면 일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받아야 될 수술이 일주일 만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술은 아니고 특히나 환자분처럼 살이 많은 사람들은 그 붓기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얼굴 사이즈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싶은 마음 너무나 이해하지만 한계도 명확하기 때문에 조금 환자분한테 권하고 싶지 않고요. 이노피 코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분은 코끝을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코끝 수술은 이노핏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뒤통수 둥글게 하고 싶다. 뭐 원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저는 권하지는 않아요. 두상 성형은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보이지도 않는 부분이고 개인의 만족이거든요. 겉으로 머리카락 때문에 가려져서 남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부위인데 환자들마다 뒤통수나 짱구나 이런 것 때문에 또는 비대칭 때문에 두상 성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꽤나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결정한다면 뭐 따라가는 정도지 이거 하시면 좋겠네요 라고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중턱 없애는 거는 원인을 알아셔야 되는데 이중턱의 원인은 무턱입니다. 근데 무턱을 그냥 두고 근육을 묶고 뭐 지방흡입을 하고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돌출입 없애고 싶다. 입이 무턱이어서 그렇고요. 무턱 보완하고 싶다. 맞고요. 불편한 거는 팔자주름이 심하다 하셨는데 지금 사실 환자분 얼굴 보면 팔자주름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니죠. 얼굴이 밋밋한 거는 좌우로 넓고 납작해서 그렇고요. 뒤통수가 납작하다 하셨고 무턱이어서 하악이 너무 빈약해 보여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악이 커지면 정말 달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어서 조금은 소극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안면 비대칭이 너무 심하다 하셨는데 조금 있는 정도고요. 광대와 입이 튀어나와서 인상이 투박해 보여요. 광대는 그렇게 튀어나오지는 않았어요. 입은 나온 건 무턱 때문에 그렇고요. 이중턱이 심한 것도 무턱 때문에 그렇고요. 광대가 너무 큰 건 맞아요. 하지만 줄여서 효과 볼 수 있는 광대는 아닙니다. 턱이 넓은 것도 맞습니다. 중안면부 함몰이 심하다 하셨는데 심할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 보이는 정도입니다. 광대 밑에 꺼짐이 있다 하신 거는 이 교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교근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여기가 좀 꺼져 보이는 건데 이거 없애려고 광대 수술했다가 얼굴이 더 이상해질 수 있고 땅콩 됐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환자분 지금 예쁘고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자꾸 욕심 부려서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게 더 많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천천히 고민해 보시고 쌍꺼풀 다시 하는 거, 코끝 조금 다시 올리는 거, 내리는 거, 무턱 조금 해결하는 거, 사각턱 조금 잘라주는 거 정도가 환자분한테 권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최선이지 그 이상의
욕심은 부작용만 잔뜩 얻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